삶을 하나의 영적인 길로서 살기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심오한 가르침인 도덕경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다. 도덕경은 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논하고 있다. 노자는 그것을 도라고 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은 길을 뜻한다. 도란 매우 미묘한 것이라서 그것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고 그 언저리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도덕경은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치를 설한다. 그것은 음과 양, 여성과 남성, 빛과 어둠 사이의 균형을 논한다. 도덕경은 단번에 읽고도 한자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문제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한 바탕이 있느냐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영적 가르침들은 종종 알쏭달쏭한 말로써 진리의 핵심을 감춰놓는다. 하지만 이 균형, 이 도는 실제로 매우 단순하다. 삶의 비밀을 진정으로 깨우친 사람은 아무것도 읽지 않고도 이 진리를 알아낸다. 도를 이해하려면 매우 천천히 그리고 매우 단순하게 배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눈앞에 있어도 놓쳐버린다.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서 다가가는 것이 도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쉬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을까? 좋지 않다. 이 중간 어딘가에서 당신은 도를 지나쳤다. 진동추는 굶어 죽는 것과 배불러 죽는 것 사이를 왕래할 수 있다. 그것이 진동추의 양극단이다. 음과 양, 확장과 수축, 행위와 무의, 모든 것에는 양극단이 있다. 만사가 이 흔들리는 진동추의 이행 단계 중에 어딘가에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너무나 가까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지내는 것은 어떤가? 식사도 함께하고 어딜 가도 함께 가고 모든 것을 함께한다. 전화를 할 때도 모든 통화를 함께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사용한다.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싶어한 나머지 당신들은 동일한 인격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인간관계의 한 극단이다. 다른 쪽 극단은 각자 자신만의 공간을 원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각자 자신의 일만 한다. 서로 독립적이다. 따로 있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오로지 함께 해야 할 일이 생겨야만 만난다. 하지만 여행도 따로 하고 밥도 따로 먹고 집도 따로 가지고 산다. 몇 년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 이 양극단 모두가 결국 같은 결말을 가져올 것이다.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어느 쪽이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말조차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좀 더 미묘한 수준으로 들어가 보자. 굶어 죽는 것도 죽도록 먹는 것도 관심 없다. 하지만 누군가와 매우 가까워서 늘 함께 지내는 것은 괜찮은 생각처럼 느껴진다. 최소한 잠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진동추가 그 반대쪽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이다. 당신은 너무 외롭게 지냈다. 너무나 많은 저녁을 홀로 먹었고 너무나 많은 영화를 혼자서 보았고
너무나 많은 여행을 홀로 다녔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진동추는 중심에서 너무 벗어나 있었던 것이다. 진동추를 오른쪽으로 30도 당겼다가 놓으면 왼쪽으로 30도만큼의 폭으로 진동한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웠다. 노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면 세계의 법칙도 외부 세계의 법칙과 동일하다. 동일한 법칙이 세상 만사를 지배한다. 진동추를 이쪽으로 이만큼 당기면 그것은 저쪽으로 저만큼 흔들린다. 며칠 동안 굶주렸다면 당신은 음식을 보면 체면을 돌보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허겁지겁 입에 쓸어 넣을 것이다. 얼마나 짐승처럼 행동했느냐는 짐승의 본능이 발동할 만큼 얼마나 굶었느냐와 정확히 직결된다. 그러면 돈은 어디에 있는가? 돈은 그 중간에 있다. 그곳은 어느 쪽으로도 미는 힘이 없는 곳이다. 무엇이 됐든 간에 진동추는 그 사이의 균형점에 이를 수 있다. 모든 것은 음양을 품고 있다. 도란, 이 두 힘이 고요히 균형을 이루는 곳이다. 그리고 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힘들은 평화로운 조화 속에 머물려고 할 것이다. 도를 알고자 한다면 이 두 극단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더 잘 살펴봐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느 쪽이든 극단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다. 진동추는 한쪽 끝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을까? 한순간뿐이다. 진동추는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쉴 수 있을까? 영원히 머물 수 있다. 거기에는 균형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도이다. 그것은 중심이다. 하지만 그것은 고정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것임을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우선 당신은 모든 것이 음과 양을 지니고 있고 또 고유한 균형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모든 균형점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될 때 도를 이룬다. 이 전체적 균형은 시공간 속을 움직이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그것의 힘은 엄청나다. 효율을 높이려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길 위에만 모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옆으로 흔들리는데 허비된 에너지가 중심으로 모아질 것이다. 이 집중된 에너지는 주어진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내는 데 쓰일 수 있다. 이것이 도의 힘이다. 양극단 사이를 흔들리기를 멈추면 당신은 자신이 상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1시간 걸려서 하는 일을 당신은 몇 분 만에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일이 당신에게서는 아주 적은 에너지만 가져갈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양극단과 씨름하는 것과 중심에 머무는 것의 차이이다. 이 원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된다. 균형을 잡고 있다면 당신은 건강을 위해 적당한 때가 되면 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무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결과를 보상하는 데다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극단적인 행위의 결과로 몸에 짐을 지우는 것보다 균형 잡힌 방식으로 몸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양극단에다 엄청난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다. 극단에 치우칠수록 그것은 모든 노력을 고스란히 바쳐야 하는 일이 된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극단으로 가는 것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뺏기는 짓이다. 행위의 효율은 당신이 중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은 진동추의 진동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으므로 그만큼의 에너지를 삶을 사는 데에 쓰지 못하게 된다. 극단은 좋은 스승이다. 양극단을 들여다보면 균형을 잃은 행동 습관의 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극단을 지속시키려고 기를 쓰고 있을 때는 그 어떤 일에도 진척이 없다. 바퀴가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극단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진척은 줄어든다. 당신을 도로 데려다 줄 에너지가 없다. 그것은 모두 극단을 지속시키는 데 받쳐지고 있다. 길은 중간에 있다. 왜냐하면 그곳이 에너지의 균형이 잡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동추가 바깥쪽으로 흔들리는 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정말 놀랍게도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된다. 당신이 극단의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는 이상 진동추는 계속 흔들릴 수가 없다. 극단을 그냥 내버려둬라. 거기에 끼어들지 마라. 그러면 진동추는 저절로 중심에 멈출 것이다. 그것이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당신은 에너지로 충만해질 것이다. 낭비되고 있던 모든 에너지가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중심을 잡고 극단 속으로 끼어들지 않기로 하면 당신은 돌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건드리지도 않는다. 극단으로 흔들리는 데에 쓰이지 않을 때 에너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삶 속에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에너지는 스스로 길을 찾아 그 중심으로 가서 거기에 고요히 머문다. 돈은 비어있다. 태풍의 눈과 마찬가지로 비어있음이야말로 그 힘이다. 주변의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지만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삶의 소용돌이는 그 중심으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오고 중심은 삶의 소용돌이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온다. 날씨에서나 자연에서나 삶의 모든 측면에서나 모든 법칙은 동일하다. 흔들림 속으로 말려들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에너지는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에너지가 넘치므로 의식은 훨씬 더 맑아진다. 매 순간의 경험 속에 머무는 것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것이다. 어떤 일에 붙들리거나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것이다. 의식이 맑아지면 삶의 사건들은 정말 마치 느린 화면이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일도 더 이상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고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끼어들기를 하면 그들은 다음 1시간 혹은 그날 내내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도에 머무는 사람에게 사건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만 지속된다. 그로써 끝이다. 당신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끼어들면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에너지를 느낀다. 당신은 실제로
그것을 가슴 속에서 느낀다. 그것을 놓아보내면 당신은 중심으로 다시 돌아온다. 당신은 극단을 쫓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에너지도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온다. 다음 사건이 일어나면 당신은 거기에 있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이 과거의 불균형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중심을 잃게 만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가게를 대신 봐주려고 하지 않는다. 당신이 자리에 없으면 뻗쳐나오는 에너지를 돌볼 사람이 없다. 명심하라. 목적을 잊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결국은 이긴다. 도 안에서 움직일 때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삶은 극도로 단순해진다. 도 안에서는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 눈앞에서 펼쳐진다. 그러나 극단 속에 휘말려 들어가 마음속에 온갖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면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해 보인다. 그것은 삶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혼란에 빠져 있기를 그치면 매사가 단순해진다. 좋고 싫음이 없이 오로지 중심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여 중심을 더듬어가고 있는 동안에 삶은 저절로 펼쳐진다. 모든 것을 한 줄에 꿰는 보이지 않는 실이 있다. 만사가 그 중심의 균형점을 통해 고요히 움직여간다. 이것이 도이다. 그것은 진실로 그 자리에 있다. 그것은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 있고 식사행위 속에 있고 사업활동 속에 있다. 그것은 만물 속에 있다. 그것은 태풍의 눈이다. 그것은 완전한 평화 속에 있다. 그 중심 속에 머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짐작해보기 위해 돛배로 항해를 하는 예를 들어보자. 먼저 바람이 없을 때 바다에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그것은 한 극단이다. 배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바람이 심하게 불 때 돛이 없이 나가보자. 이것은 반대쪽 극단이다. 이번에도 배는 한 발도 못 움직인다. 돛배는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 돛배에는 다양한 힘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바람과 돛과 키와 돛을 맨 밧줄의 탄력이 매우 복잡하게 서로 얽힌다. 바람은 아주 적당히 돛을 때리고 당신은 밧줄을 아주 적당히 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완벽한 균형의 느낌과 함께 배를 몰아간다. 그때 바람이 바뀌고 당신은 또 거기에 맞추어 적응한다. 당신과 바람과 돛과 물이 하나이다. 모든 힘들은 조화 상태에 있다. 그중 하나의 힘이 바뀌면 다른 힘들도 동시에 함께 바뀐다. 이것이 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의 의미이다. 당신은 균형점에서 균형점으로, 중심에서 중심으로 움직인다. 당신은 어떤 개념도 좋고 싫음도 가질 수 없다. 그저 힘이 당신을 움직이도록 놔둬야 한다. 도 안에는 개인적인 것은 없다. 당신은 일이 어떻게 풀려가야 한다는 개인적인 선호가 아니라
오로지 균형에만 모든 주의가 머물러 있는 그런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균형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삶 속을 자유롭게 미끄러져 갈 수 있다. 도에 이르면 애씀없는 행위가 일어난다. 삶이 일어나고 당신이 거기에 있다. 당신이 그것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아무런 부담도 스트레스도 없다. 당신이 중심에 앉아 있는 동안 힘이 스스로를 돌본다. 그것이 도이다. 그것은 삶의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다. 그것을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챙겨보고 그것을 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도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결국 깨닫게 될 것이다. 도 안에서 당신은 장님이다. 당신은 장님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당신은 결코 볼 수 없다. 도와 함께 있을 수 있을 뿐이다. 한 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도시를 걷는다. 그 지팡이에 이름을 하나 붙여주자. 그것은 극단을 찾는 자이며 가장자리를 더듬는 자이며 음양을 더듬는 자이다.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들은 종종 갈짓자 걸음을 한다. 그들은 걸어야 할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디디면 안 될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극단을 찾고 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자리를 더듬는 것뿐이다. 하지만 가장자리를 발견하고 그리 가지 않으면 당신은 길에 머물러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도 안에서 사는 방법이다. 모든 위대한 가르침들은 균형의 길, 중도를 가르친다. 자신이 거기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극단 속을 헤매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라. 극단은 그 반대극을 만들어낸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피한다. 중심에서 균형을 찾으라. 그러면 조화 속에 살게 될 것이다.